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손만 만나고 헤어질 줄은 몰랐네요. 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배운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줬고 숙제 잘 해줘서 이만큼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지금까지 캘리그라피 수업 시간 이전 6강 동안 배웠던 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캘리그라피를 쓸 때 주의할 점들 몇 가지 알려주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수업 중간 정도 듣다가 정규 수업 시간 되면 숙제를 내주세요. 숙제를 오늘 수업 시간 중에 네이버 폼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업을 듣다가 그 네이버 폼 숙제를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그 숙제를 올리는 강좌는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오픈을 해줄 거예요. 요 수업은 조금 미리 들어도 상관없지만 강좌 오픈은 조금 늦게 되니 그 부분 참고해서 숙제를 꼭 시간 안에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요 까만색 그 종이에 요 하얀색 페인 마카로 수업을 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 배웠던 거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 캘리그라피는 영어로 캘리와 그라피가 합성이 된 옛날 그리스어 어원에 의하면 아름다운 서체, 아름다운 글씨체.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표현하는 모든 아름다운 글씨체.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에만, 우리 한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이런 모든 아름다운 손으로 쓰는 서체들을 캘리그라피라고 한다.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서체. 자,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어디에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첫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조사를 해봐라, 숙제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여러분들을 못 만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조사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는 커뮤니티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캘리그라피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써보기도 했었는데 어디에 캘리그라피가 어디에 적용이 되더라, 활용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 배웠었죠. 일단 모든 상품, 이 세상에 돈을 주고 판매되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에 캘리그라피가 적용이 되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이런 판매 상품들도 있었고 각종 상품들. 그래서 냉장고만 열어도 잘 쓴 캘리그라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포장이 되어 있는 모든 상품들 다 사용이 됐었고 빵집을 가든 뭐 이렇게 배추나 시금치나 이런 거 그냥 파는 시장이 아니고서는 포장이 되어 있는 모든 상품들은 캘리그라피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도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음반 디자인 같은 것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찾아보았고 그리고 직접 밖으로 나가면 어서 우리 가게에 오세요 라는 간판들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죠. 네.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캘리그라피가 안목을 높이는 데 많이 활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품들, 그 다음에 도서 음반 간판 보면서 아, 글씨체 모양만 가지고도 저 상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만들어 보았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 캔버스라든가 아니면은 엽서 종이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캘리그라피로 작품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실생활에 활용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마카 있어요. 글라스 마카라고도 하고요. 뭐 화이트 마카, 그 다음에 페인팅 마카, 요런 이름으로 쓰여지는 애들은요, 어떤 그 비닐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데 쓰게 되면은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도자기 물감, 전용 물감으로 쓰고 다시 한번 굽고 하면 영구적이지만, 뭐 이 경우도 그렇게 수세미로 빡빡 닦지 않고서는 유지가 돼요.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거는 이거 네, 우산이요. 갑자기 비가 막 오고 그러면은 그 지하철역 앞에서 보통 투명 우산을 하나씩 장만하기도 해요. 뭐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 건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거기에다 이 화이트 마카로 글을 써주면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내 개성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써볼까 하고 그 투명 우산에다가 화이트 마카로 글씨를 썼었거든요. 쓰고 나서 몇 번을 비가 올 때 쓰고 나가봤습니다.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컵. 네, 유리컵에도 이런 거 가능해요. 유리컵에 화이트 마카로 글씨를 써주게 되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 안에 있는 음료수가 더 맛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품, 뭐 친구 생일 카드라든가 어떤 감사 봉투, 이런 것도 캘리그라피를 직접 여러분들이 그리 오래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수준 가지고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생일 카드나 감사 봉투, 투명 우산에 써보기, 유리컵에 써보기, 이런 정도들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2강에서는 어떤 것들 배웠었죠? 서체의 종류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개의 서체를 가르쳐 주었었죠. 그러나 서체의 이름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정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서체, 는 솜사탕채였어요. 네, 솜사탕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음이, 시작 자음은 좀 크고 모음은 동글동글 굴리며 동글동글 굴린다고 해서 이렇게 굴릴 순 없죠. 이렇게 약간 요 정도 느낌, 모음 쓸 때는 요 정도 느낌, 네, 이렇게 굴리고, 그리고 받침은 조금조금한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요 솜사탕채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POP 서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네요. POP 서체가 그런 식으로, POP 서체는 조금 더 극단적이죠. 시작 자음 엄청 크고 끝나는 모음 엄청 작고, 막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 솜사탕채도 POP와 약간 닮은 서체, 그래서 간판 디자인 같은 데 많이 쓰이고요. 주로 귀여운 글씨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솜사탕채 쓸 때는 그거 기억해 주고, 어떤 서체를 쓰더라도 그 자음과 모음과 다음 글자들이 결합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결구를 좀 신경을 써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요렇게 쓴다면 글자가 서로의 영역을 방해를 하지 않아요. 옆에 자리로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캘리그라피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 공간으로 얘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요 아 있죠. 그 여기가 워낙 많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렵겠네요. 하지만 요 아모음과 요쪽의 자음은 얼마든지 요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결합이 가능하죠. 그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결합을 시켜볼까요? 몽땅 다. 네, 이렇게 하면 내 글자를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다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고 못생겨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중심선을 가급적 맞춰주는 선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너무 밑으로 보내거나 위로 보내면 글씨 균형이 좀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에서 붙이는 걸로 하겠고요. 채자는 조금 작게 써도 되고 자음을 낮추고 모음을 위로 올려도 되니까 거의 중앙선에서 위아래로 너무 많이 이동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솜사탕채였고요. 자, 그리고 솜사탕채랑 약간 반대쪽에 있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글씨체로 대나무채를 알려드렸어요. 대나무채 하면 요 그 전화기 버튼에 있는 샵 표시랑 조금 모양은 같지만 기울기는 약간 다를 수 있죠. 약간 기울여주고 요 가로획도 약간 기울여주는 요 것에만 맞춰서 써주면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대나무채가 나옵니다. 대나무채를 쓸 때는 지금 요 부분 약간 맞지 않았어요. 네, 잘 맞춰서 써주도록 하시고요. 낮자도 자, 세로획을 다 맞춥니다. 같은 기울기로 가로획도 마찬가지고 같은 기울기로 맞춰주세요. 얘 하나 안 했네. 요거. 네. 자, 요 대나무채 서체를 쓸 때 조심해줘야 될 것, 아니 혹은 대나무채의 특징이 잘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할 것.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일단 리을이 있었습니다. 솜사탕채에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리을이랑 다르게요. 대나무채 리을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편이 대나무채랑 잘 어울립니다. 요것을 조금 활용을 해서 구부렁하게 하는 리을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죠. 요 리을을 연습이 참 많이 필요한데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셋. 3자를 쓰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앞에를 약간 꼬부려줘도 되죠. 완전 3자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 리을 같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얘네들 길이가 가급적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리을을 쓸 때 요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그러나 마지막은 받침일 경우 이쪽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어요. 랄랄라 써볼게요.
네, 대나무채로 씁니다. 리을을 하나, 둘, 셋. 전혀 옆으로 못 가요. 옆에 암호음이 막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 리을 쓸 때 얘도 뻗어가기 힘든데 조금만 뻗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옆 글자보다 그 옆 글자의 빈 공간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냥 뒀고요. 얘도 거의 뻗지 못해요. 암호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놈은 시원하게 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옆으로. 그러나 다음 글자 라를 생각해서 좀 참아줬고요. 그리고 요 라도 이렇게 암호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뻗지 못했네요. 리을을 시원하게 뻗어주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랄? 대나무채 비읍은 이런 식으로 써주는 비읍이 잘 어울리고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오른쪽에 글씨 없고요. 쫙 뻗을 수 있어요. 마음껏 뻗어주시죠. 네. 대나무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1번, 이 기울기. 아주 신경을 써서 맞춰주시고, 이 기울기가 완성이 됐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쓸 때 옆으로 또 쫙 뻗어줄 수 있지만, 오른쪽에 글자가 있거나 암호음이 막고 있거나 한다면 좀 참아야 된다는 거, 그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대나무채에서 1번 빨간 걸로 표시해야겠다. 1번 기울기, 2번 리을 쓰기. 이렇게 쓰는 리을은 대나무채 리을이 아니라 솜사탕채 리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시읒, 치읓입니다. 그래서 사자차를 써볼게요. 가급적 내려서 암호음이랑 기울기 맞아지도록 해주세요. 자, 대나무채를 쓸 때는 시읒, 지읒, 치읓을 쓸 때는 암호음 앞에 쓸 때는 이렇게 쓰세요. 애모음도 마찬가지, 어모음도 마찬가지, 애모음도 마찬가지, 이모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시읒, 지읒, 치읓이 있어요. 네, 이건 소조초입니다. 네, 소조초를 쓸 때, 오를 쓸 때, 우를 쓸 때, 유를 쓸 때, 요를 쓸 때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대나무채 쓰기 1번 기울기 조심, 2번 리을 조심, 3번 시읒, 지읒, 치읒 조심. 요것에 유의하면서 대나무채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배운 건 솜사탕채였지만 대나무채를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솜사탕채, 대나무채 되게 확연하게 다른 서체거든요. 개성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두 서체 다. 어떤 서체를 쓰든 연습을 많이 할수록 그 서체가 내 스타일화 되고요. 내 글씨체 되면서 어떤 친구는 솜사탕채의 특징과 대나무채 특징을 다 가진 자기만의 서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고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강에서 이런 것들 배웠고요.